안녕. 하, 흡. 자, 원쌤입니다. 이번에 화통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무료 강의죠? 물론 이제 모든 수업은 당연히 합당하게 금액을 받고 수업이 맞지만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확통을 미리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확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열 수가 없는데 이 한 친구만 위해서 수업을 열려면 이 친구가 비용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잘 수업 들어주고 또 선생님을 위해서 많은 또 헌신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무료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충 듣거나 공부를 대강 한다면 바로 선생님은 동영상 촬영을 멈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기하지만 이 화통 수업은 원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하는 수업인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열심히 요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주는 이 혜택을 선생님이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에서 순열과 조합을 배웠습니다. 그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납득하는 상태야만이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자, 여러분과 우리가 순열을 배우려면은 첫 번째보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배울 모든 정의수 문제, 확률 문제의 메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건 뭐다? 합의 법칙을 배울게요. 자,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배울 때 가장 좋은 예가 뭐였냐면 교재 선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동시에 배울 텐데 어떤 개념과 성질을 익힐 때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익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상당히 편해요. 자, 그럼 예를 볼까요? 여기 교재가 있는데 자, 수학 교재가 3권 종류가 있고요. 영어 교재가 2권이 있다 합시다.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자, 이 중에서 한 권을 공부할 자 이거죠. 첫 번째 수학 또는 영어 교재 한 권을 구입하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학책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있죠?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어 교재 선택할 때 몇 가지 있죠? 그렇죠. 총 2가지 있죠. 이때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한 교재 선택한 놈으로 사실 수학 교재 3가지와 영어 교재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즉, 이 둘의 합이 총 몇 가지다? 5가지 경우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동시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각각은 동시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종을 선택하거나 또는 다른 종을 선택할 때 이 중에서 제한된 개수 선택할 때는 어떻다? 각각의 개수 종류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학 한 권과 영어 한 권을 구입해야 한다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수학 교재를 선택한다면 총 몇 가지였죠? 그렇죠? 그렇죠?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재, B라는 교재, C라는 교재라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영어도 교재를 하나 선택해야 되므로 영어 교재는 대문자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권이 아니라 각각 한 권씩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 말은 내가 수학책 한 권 선택할 때 영어는 그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따져봤더니 각자가 두 개씩 어떻다? 쌍을 이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A, 그죠? A, B가 되는 것이고 B, A, B, C, A, C, B가 됩니다. 그래서 각 수학 교재 하나당 영어 두 가지씩 종류가 있으니 얘는 어떻게 한다? 2 곱하기 3에 대해서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명확히 인식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얘기해달라. 그래서 합의 법칙은 어떻다? 각각의 경우를 더하는 거고 곱은 각각을 곱한다. 그 말은 이거는 뭐예요? 그냥 종류. 그죠? 종류. 수학교재 3권의 종류. 영어교재 2권의 종류잖아요. 그럼 총 몇 가지 종류입니까? 5가지다 해가지고 종류를 얘기할 때 해당되고 곱이라는 거는 뭐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순서상. 즉 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뭐다? 순서상을 구한다. 즉 서로 간의 관계성에다가 강할 때는 곱의 법칙이 해석된다는 것을 인식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상태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순열이라는 것이 뭐예요? 순서가 있는 나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 D, E라는 5명의 선수가 있는데 지금 릴레이로 경기를 뛰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 5명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번 줄을 세운다면은 몇 가지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순서가 1, 2, 3, 4, 5번인데 그럼 맨 처음 선수는 5명 중에 1명이므로 총 종류는 5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1등을 선택한 다음 그 다음 해당하는 순서 2등을 선택할 때는 앞에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한 명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미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그럼 걔를 뺀 나머지 4명에서 순서를 정해야 하므로 이때는 4가지가 돼요. 그럼 나머지 3, 4, 5도 위에서 선택한 것을 빼버린다면 다음과 같이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첫 번째 순서를 정함으로써 두 번째 순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죠.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정함으로써 연속해서 그 다음번 선택의 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곱의 법칙이었죠. 그죠? 계속해서 서로 간다 영향을 미치면 곱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한다? 자, 5, 4, 3, 2, 1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총 답은 얼마다? 그렇죠? 120가지가 되는데 고등과정에서 이렇게 순열적으로 해서 하나씩 줄 때, 즉 처음에 n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면 n에서 1씩 줄어들어서 마지막 자는 1까지 곱을 앞으로 어떻게 표시하냐? 다음과 표시합니다. 바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부 다 선택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일부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린 그거를 포메이테이션 합니다. 자, 뭐라 내면 다시 해봅시다. 이번에 A, B, C, D,
2가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내가 3개만 한번 선택해 보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5개 중에 3개 선택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처음에 뭐겠어요? 그죠? 당연히 첫 번째는 5가지죠. 두 번째는 그렇죠. 4가지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3가지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학 주실 거냐? 물론 결과적으로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 맨 처음 나온 5를 보냐는 때는 모든 가능한 케이스를 쓴 거고, 이때 요 3번 뺐죠? 이것은 뭐로 보자? 선택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즉, 총 5가지 종류 중에서 3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3번 선택하는데 당연히 앞에 선택한 건 주어야 되니까 하나씩 자연수가 줄어드는 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떡하냐?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총 5개에서 3가지를 선택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걸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앞에 얘가 의미하는 걸 뭘까 이거죠. 즉, 5, 4, 3, 2, 1인데, 이건 우리가 다 선택한 건데, 우리 지금 몇 번 선택한 됐죠? 3번 선택했습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하는 거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 선택하지 않은 횟수를 다 빼주면 되잖아요. 얘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 곱하기 1이 돼요. 그럼 당연히 선택하지 않은 개수만큼의 한 줄 서기를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지우도 된다고 인식하자는 거죠.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어떡한다? 그거보다 얘는 만약 이 표현이 NPR이라면 N, N-1, N- 곱하기 1일 텐데 나는 지금 분명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전체 5개에서 3개를 빼면 순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전체 n개에서 선택한 r개를 뺀 나머지에 대한 뭐다? 한 줄 서기만큼을 나눠주자 이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다시 한번 약분을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n, n-1, n-1 곱하기 쭉쭉쭉 가다가 n-r 더하기 1까지가 되겠다. 왜? 여기 1이죠? 여기는 r-1개죠. 얘까지 더해줘야 총 r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만큼의 순열을 빼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순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경기를 끝마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조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으니 여기까지는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죠? 헛! 자, 이번에 우리가 간단히 다룰 건 조합이에요. 순열은 아까 어떻게 배웠죠? 자, 아까 분명 순열이라는 거는 총 n개에서 r개만큼 선택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울 건 조합인데 순열은 내가 뽑는 대상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합은 뭡니까? 그죠? 순서 따위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3명씩 골라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한다? 앞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기 A, B, C, D, E라는 5명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순열은 어떻게 했죠? 이 5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순서 있게 뽑았죠. 근데 우리는 그 순서가 의미 있게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5명 중에서요 2명 선택하는 걸 해볼게요. 알았죠? 어떻게 한다? 5명 중에서 2명 선택하는데 순서 따윈 중요하지 않다 했을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보죠. 먼저 첫 번째는 그럼 순열을 했을 때와 비교해보자. 자, 우선은 A가 뭐겠어요? A, B가 있겠죠. 그럼 순서를 따지면 뭡니까? B, A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A, B, A, C, A, D,
A 이런 식이죠. 그럼 AC는 C, A, D, A, E, A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자 순서를 뽑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N, P, R이므로 5명 중에서 2명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내가 뽑는 인원만큼이 몇 명이에요 지금? 2명 뽑았죠? 그럼 그 2명에 대해서 A, B와 B, A는 순열이죠. 몇 가지? 2가지. 즉 내가 뽑는 인원수의 뭐가? 그래서 순열의 경우만큼 순열의 경우만큼 뭐다? 이 중복이 된다는 게 심해요. 중복이 된다는 게 심해요. 그러면 어떤 만큼 중복이냐? 자, R이죠? 이 몇 명? 2명. 그러면 2명에 대한 순열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다? 2 곱하기 1이어서 이 2가지씩은 다 중복이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 봅시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선택하는 거 수 없이 어떻게 나타난다 먼저? 5명 중에서 순서 있게 2씩 고르자. 그죠? 근데 이 무리에서 내 선택한 2명에 대한 순열만큼 뭐다? 중복이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1번 해봅시다. 자, 따라서 우리가 N명 중에서 R명을 순서 없이 뽑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럼 뭐다? 먼저 N명 중에서 순서 있게 R명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여기는 뭐다? 선택한 인원에 대한 순열만큼은 중복이니 다음과 같이 공식에서 있다. 자, 이게 뭡니까? 그죠? 바로 N 팩토리얼을 그죠? N에서 선택한 인원을 뺀 만큼 팩토리얼을 나누는 거죠? 거기에다 보다 요만큼 곱하기 R 팩토리얼이 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서 정리 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분히 납득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다시. 자, 여기 A, B, C, D, E, F라는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우린 여기서 4명을 선물하는데 순서는 중요치 않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1번 즉 6명 중에서 4명을 선물하려고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자, 마찬가지죠? 6팩토리를 한 다음 자 4팩토리얼 그 다음에 600의 4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6팩토리얼 4팩토리얼 어떻게 약분이 돼가지고 여기는 6 곱하기 5가 되고 여기는 2죠? 2 곱하기 1이어서 약분해서 3의 1, 3, 5, 15, 15가지라 구할 수가 있더라. 됐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어떻게 구한다? 그럼 4개니까 6, 5, 4, 3. 이게 뭐죠? 순열. 일단 4개는 중복이면 4, 3, 2, 2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3, 4, 3 지우고 2가 지워지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규칙에 대한 일반화고요. 요거는 계산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장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다음번 한번 필수 유형을 풀면서 다시 순열과 저항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복습합시다. 알았죠? 여기까지입니다. 끝! 자, 이번에 우리 뭘 한다? 그렇죠. 특강을 하겠습니다. 특강 1번부터 여기 보니까 특강 4번까지인데 그 네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순열과 조엽에 대해서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익혀봅시다. 알았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특강 1번이 한번 해볼게요. 자, 특강 1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자, 여기 지금 주사위가 두 개예요. 두 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1번 문제는 이거야.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뭐다? 5 또는 7의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 줬더니 각자 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사위는 보통 하나가 1부터 6까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주사위에 나온 눈의 합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숫자를 B로 합시다. 그럼 이게 뭐냐? A 더하기 B가 뭐인 경우 5이거나 A 더하기 B가 10인 케이스를 모두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심 맞을 해야 될 건 뭡니까? 뭐뭐이거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합의 법칙, 즉 합이 5인 케이스와 10인 케이스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이용하자? 합의 법칙을 이용하자 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그럼 주사위 두 눈의 합이 5인 케이스를 구하는데 보통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앞엔 A를 1부터 차례대로 증가하는데 B는 그 합이 5가 되도록 하나씩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여기가 4다 합시다. 그럼 당연히 B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1이 돼야죠. 이런 상태에서 앞에는 4는 하나씩 줄여주고 뒤에는 1을 하나씩 증가하면 그 합은 일정하게 했죠. 그래서 4,1, 3,2 이렇게죠. 그 다음에는 2,3, 그 다음에 1,4라고 해서 총 4가지 케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의 합이 5인 경우는요, 총 몇 가지다? 4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보자.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두 눈의 합이 10인 거잖아, 그치? 그 10인데 가장 큰 수는 6이니까 6부터 해봅시다. 그럼 6이라면 여기는 4가 되겠지. 그치? 똑같아. 앞에 건 줄이고 뒤에 건 늘리자. 6,4, 5,5, 4,6 해야죠. 총 몇 가지? 그렇지? 3가지가 되므로. 근데 중요한 건 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겹치는 경우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4가지에 3가지를 더해서 총 몇 가지다? 7가지라고 구할 수 있다. 너무 쉽죠? 자, 2번입니다. 아니, 너무 쉬워가지고 할 말이 없어, 그지? 자, 그 다음에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에요. 그죠? 눈의 합이 뭐인 케이스냐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래. 그럼 4의 배수 하면은 당연히 4, 8, 12 이런 경우인데 주사위는 두 눈의 합이 1 더하기 1은 2부터 6 더하기 6이 12까지이므로 4인 케이스, 8인 케이스, 10이라는 케이스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하요칙이죠? 왜? 두 눈의 합이 4면서 8이거나 10일 수 없으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가까이 케이스 구하고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A 더하기 B가 4인 케이스를 구해보자. 그럼 4라는 케이스 당연히 여기는 3부터 내려 3,1, 2,2, 1,3이므로 총 몇 가지다? 그렇지, 3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서는 A 더하기 B가 8인 케이스 해보자. 그럼 당연히 제일 큰 6부터는 6,2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얼마다? 7, 얼마였어요? 쏘리. 그죠? 5,3. 그 다음에가 4,4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 3,5가 되고 2,6이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다. 그래서 5가지를 우리는 마무리를 걸 수 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12이므로 자, A랑 B의 합이 12인 케이스는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죠? 6,6 단 몇 가지?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근데 이 3가지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거므로 최종적으로 3 더하기 5 더하기 1이므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 이거 너무 쉬운데, 그지? 우리가 하면 수학할 때 이것보다 훨씬 심화된 문제도 많이 풀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너무 쉽 겁니다. 하지만 왜 한다? 우리는 기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정확히 이해해야지 응용문제 풀 때 혼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특강 2번에서 합시다. 알았죠? 자, 이번 특강 2번은 고요치기 이용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번. 자, 14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자. 물론 양약수겠죠. 우리가 이걸 중일 때도 많이 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죠? 그렇죠.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44를 소인수 분해하자면 3, 4, 10인데 그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2는 8개가 있고 3은 얼마다? 2개가 있어요. 맞나요? 소인수 미안합니다. 다시. 자, 144는 2가 4개 있고 3이 2개 있겠죠. 그죠? 그 때문에 이걸 하는데 분명 약수라는 것은 2라는 소인수와 3이라는 소인수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소인수를 통해서 약수라는 거는 여기는 2가 들어있거나 여기는 3이 들어있으면 된다. 즉 2와 3이 동시에 꼭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가 있거나 3이 있는데 지금 2라는 건 어때요? 2라는 건 지금 소인수가 몇 개? 4개. 그러면 당연히 2라는 거는 사용되지 않거나 즉 최대 어디까지? 최대 4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를 선택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총 몇 가지다? 5가지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이라는 소인수라는 거는 여기가 얼마죠 지금? 그렇죠? 2개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0개부터 총 최대 2개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3가지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나당 이것이 3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5 곱하기 3이 돼가지고 15가지 약수가 있음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에서 이걸 공식화했죠. 어떻게 했죠? 자, 2의 4승 다음에 2승이니까 여기 4에다가 1을 더했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 2에다가 1을 곱한 게 중등 방식인데 핵심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때 1이 뭐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경우의 수에 듭니다. 그죠?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 둘 다 선택하지 않아도 그러면 1 곱하기 1이 돼가지고요. 뭐가 된다? 그렇죠?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0도 해당된다는 것을 반드시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R, M, N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전개했을 때 항의수죠. 그럼 당연히 보세요. 항이라는 것을 형성할 때는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여기에서 한 가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뽑아서 그들의 곱이 새로운 항이 형성되는데 딱 봐도 중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2가지, 요거 3가지, 요거 3가지여서 총 몇 가지다? 18가지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기억을 주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특강 2도 끝냈다. 자, 2번은 드디어 순열입니다. 순열 특강 3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축구 승부차기에서 승부차기 뭔지 알죠? 서로가 경기를 다 뛰었더니 점수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누가 이긴지 알 수 없잖아. 그럴 때 승부차기를 통해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팀이 이기죠. 뭐 그런 얘기인데 보세요. 바로 선수 5명이 그죠? 차는 순서를 정하랍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5명에 대해서 순서 있게 나열하시오. 뭐다? 순열.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자체 내용이 순열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그럼 아까 배웠듯이 뭐다? 5 팩토리얼. 그지? 근데 이거를 퍼뮤테이션 표현한다면 다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또 마찬가지로 5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한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 우리는 5 4 3 2 1이므로 120가지가 나온다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원이 10명이래요.
10명의 회원 중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중에서 대표 1명과 그죠?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으려고 한다. 우리가 분명 그 뽑는 사람의 직위가 다를 경우에는 순서가 다르다고 인식하자고 배웠죠. 그러니 대표 1명 뽑을 때는 참 어떻게 했어요? 자, 10명 중에서 내가 지금 순서 있게 2명을 선택하려 한다.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한다? 10개에서 시작되는데 몇 번 선택한다? 2번 선택한다. 그래서 몇 번? 90가지 종류가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쉬울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미치겠죠? 첫날인데 첫 시간부터 어려운 거 하니까 그렇잖아. 이거는 쉬운 거 하는 겁니다. 자, 이건 4개 문자예요. 4개 문자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입니다. 그죠? 얘를 일렬로. 그럼 당연히 뭐다? 순열이다. 얘는 지금 우리한테 순열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단! 문제의 핵심이죠. A와 C는 뭐다? 이웃이 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 되게 하는 문제는 정의에서 매우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A씨를 묶어준다면 어떻게 인식하자? 얘를 1명 취급하자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대표 문자 A로 바꾸자. 그럼 당연히 A씨는 A이고 거기에 B와 T가 있으니 첫 번째는 이 세 명의 한 줄 서기와 같다. 그럼 다음에 뭐다? 3팩토리아라는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에 들어가면 요 안에서도 한 줄 서기가 되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 A, B, D인데 사실 얘를 분석하자면 요 안에는 요 A가 A, C면서 B, D인 케이스와 사실 C, A면서 B, D인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거마다 여기 있는 거 각각의 몇 개씩 이 이웃한 사람의 한 줄서기만큼 중복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게 3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한 줄서기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다? 이웃한 사람이 뭐다? 한 줄서기다. 라는 인식이 비슷합니다. 그럼 따라서 앞에 건 3, 2, 1, 6이죠. 뒤는 2이므로 총 몇 가지다? 12가지가 나온다고 구할 수 있다. 알았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강 형배선 했습니다. 자, 이번엔 그 다음 마지막 특강 끝마무리인 특강 4번째부터 나왔습니까? 선생님이 좀 첫 타입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같은 촬영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랑 이제는 아예 안 보고 나 혼자 촬영한다는 느낌이니까 또 지금 새로워.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좀 많이 어색하니까 오늘 첫 이 동영상이 조금 어색하고 해도 이해해줘. 아마 또 하다 계속 하면서 좀 더 정갈하고 또 아주 고급스럽게 수업 받을 테니까 지금 첫날 첫 수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고요. 사실 또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 먹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름이라든가 조금 뭐랄까 몸이 좀 안 좋아 보여도 이해해주세요. 알았죠? 자, 특강 4번째 조합이죠. 자, 1번을 보니까 이제 남학생 5명, 그죠? 남자 5명입니다.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4명이랍니다. 여학생, 그죠? 4명이 있는데 나는 이 구원의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라는 거죠. 첫째, 4명을 뽑는다. 4명의 대표를 뽑으려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런데 남학생 2명과 여학 2명을 뽑는 경우래요. 그죠? 그러니까 4명은 4명인데 남자 2명, 그 다음에 여자 2명을 뽑는다.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순수한 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남자 4명에서 아니 5명에서 남자 2명을 뽑을 때는 순서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야. 그지? 얘는 조합이고 다시 여자 4명에서 그
두 명을 뽑는 것 또한 뭐다? 조합이 되지만 두 명과 두 명이 동시에 같이 팀이 되므로 이때 두에 대해서는 곱하기니까 이건 순열이 돼요. 그죠? 근데 순열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 그러니까 순열이라고 뭐다? 곱의 법칙이 생각한다. 라는 사실도 기억하자. 알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남자 5명에서 두 명을 선택하면 조합이 됐잖아. 또 어떻게 한다? 5 컨비네이션 2라고 하면 된다. 알았지?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한다? 5 곱하기 4라해서 순열을 뽑은 다음에 여기 뽑은 수만큼 중복이므로 2 곱하기 1이어서 1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함으로 당연히 4 컨비네이션 2가 된다. 그럼 4명 중에 2명 고르는 순열은 4 곱하기 3이고 이때 뽑는 2에 대한 중복이므로 몇 가지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므로 세 번째 고엽지여서 즉 다시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가 돼가지고 60가지라고 우린 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공부 다시 할 때는 지금 혼란하니까 단계별적으로 구한 다음에 곱해되지만 좀 익숙해지면 한 번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풀고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밑에 확인 체크 풀 때는 한 번에 식을 세우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그럼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일까? 자, 그럼 보면은, 이런 거네. A, B를 포함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 A와 B가 있는데 얘는 꼭 있어야 한대요. 포함한 8명 중에서. 그러면 A, B를 제외한 8명 있다? 6명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 8명인데 A, B 2명 뺐으니까 나머지는 6명이겠지. 그랬더니 문제 이런 것이냐? A와 B를 포함하여 A, B를 포함하고 5명을 뽑아서 일렬을 선대. 일렬을 세울 때 A, B 두 사람은 이웃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야. 우선은 이 문제에서 이런 거죠. 5명을 일렬로 해. 뽑아서 그지? 포함한 5명. 그러니까 A, B를 포함한다. A, B를 포함하여 5명이라는 얘기는 사실 여기 6명에서 몇 명 뽑아라. 우선 3명을 뽑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죠? 뽑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여기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뽑은 다음에 동시에, 그럼 그 3명, 이 중에서 한 그룹, 3명과 이 A, B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래서 A, B, 한 다음에 C, D, E를 하자고. 그러니까 얘는 원래 A, B는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포함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선택하지 않지. 얘는 경우에서 안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C, D는 여기서 뽑은 것 중에 한 쌍이라는 거야. 이게 뽑은 한 쌍인데 그 5명이 한 줄석이지만 얘들은 뭐다? 이웃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아까 했지? 한 명 취급함으로 4명이 한 줄석이라고 하고 그때 이 A, B가 이웃하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되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을 세울 때는 6명 중에서 3명을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4명이 한 줄서기에다가 이웃한 2명 한 줄서기 곱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처음엔 단계별로 하고 나중에 한 번의 식을 쓰도록 연습해달라. 그럼 6 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 6, 5, 4고 다시 3명이 한 줄서기에 중복이니까 3, 2, 1이고 자 3팩토리얼 얼마? 여기 있어? 4, 3, 1 이제 24가지고 2팩토리얼 2잖아 이제 이제 좀 외워줘야 돼. 2, 4는 얼마다? 6이 된다. 그러면 4, 5, 20, 40을 곱하는 거니까 0, 4, 4, 16, 4, 2, 8, 960까지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은 뭐랄까 조합을 다시 복습하는 문제로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꼼꼼하게 보면 돼. 한다? 해보자. 첫 번째, 우선 A, B는 이미 선정되었음을 맞춰야 돼. 이미 선정되어 있다는 걸 다른 말 특정이라잖아. 특정이는 경우의 수나 확률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얘는 뽑힌 상태이므로 결실되지 않고, 그럼 남은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만이 5명을 채울 수 있잖아. 그 1차원적 했던 건 뭐다? 우선 순서 없이 3명을 선택했다. 그치? 그런 다음 그 구성된 5명 가지고 한 줄 서게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합과 사실 순열의 조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순열, 조합은 조합도 나오는 게 아니라 순열적인 부분과 조합적인 부분을 하는데 항상 순서는 조합부터야. 왜? 먼저 특정인을 제외한 특정인을 제외한 일정 그룹에서 먼저 선발한 다음 그 선발이 뭐야? 순서가 없이 그냥 사람을 일정에 맞춰 뽑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조합을 시작해서 선발한 다음 그걸 가지고 수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일정은 뭐다? 조화부터 하고 순열하자. 알았죠? 조화, 순열. 오케이? 조순. 이성은 댓글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특강 4가지를 전부 맞췄습니다.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순열과 조합의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열 조합에 대한 어떤 그런 더 자세하게 수학 핫파트에서 보수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된다? 여기죠? 선생님 동영상. 선생님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 있죠? 그거 참고해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반드시 여기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면 순열과 조합을 더 잘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순열과 조합을 공부했으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순열과 조합에 해당하는 테스트지를 보내드릴 테니 먼저 그거부터 한 번, 2번 풀어보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번, 즉 여기부터 시작이죠? 원순열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원순열은 그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서요. 특정 유형 몇 가지만 익히면 사실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 할 거니까 그거 꼭 준비해 주세요. 알았죠? 다음 주는 무슨 수업 한다? 우리 뭐 한다? 그렇죠? 원순열을 할 거예요. 뭐 한다? 원순열. 오케이? 자, 오늘 짧게나마 선생님 수업을 감사하고 다음번엔 더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 들어봤고요. 오늘 수업 내용 반드시 공부해주세요. 공부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학습이 끝난 사람들은 선생님 카톡에다 어떻게 한다? 선생님 동영상 다 받고 다 이해했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그 사람한테는 바로 문제를 보내드릴 테니 그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한 다음 같이 오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1강이 수학 학과트 순열과 조합에 대한 복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짜이젠